지난 시간에는 장안에서의 지각 변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장안에서 이각군이 실세가 되었을 동안 하북 지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두 명의 인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이야기 진행에서는 중앙정부 자체가 힘이 없어 직책을 중앙정부에 추천했다는 표현은 사실적으로 의미가 없으므로 호걸들이 직책을 직접 주었다는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공손차는 요소군 사람으로 자는 백규입니다. 어릴 적 유비와 함께 탁군에서 도식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공손찬의 가문은 명망이 있었으나 공손찬의 어머니가 비천한 신분이었기에 군의 하급 관리가 되었습니다. 공손찬은 총명하고 말주변이 좋아 타 부서의 일까지 요약 정리한 후 상관에게 조리있게 프레젠테이션을 하여 모두들 그의 재능에 감탄했습니다. 이후 관직 생활을 이어나가던 중 자신의 상관이 어떤 죄에 연루되어 낙양으로 소환되니 공손찬은 상관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그를 따라가 그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낙양에서 그 상관은 교주 일남군의 유배 판결이 나자 공손찬은 북망산에 묻혀있던 조상에게 마지막 인사로서 제사를 지내고는 그를 따라 일남으로 향했습니다. 일남군은 지금의 베트남 북부와 중국 최남단부에 해당하며 마지막 인사를 지낸 것으로 보아 거리도 거리지만 날씨가 더워 풍토병이 많아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관과 공손찬이 일남으로 유배를 가던 중 다행히도 상관의 재해가 사면되어 요서군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유주 요동 속국의 장사가 되어 이민족들의 침략을 대비했습니다. 하루는 공손찬이 수십 기를 이끌고 순찰을 하던 중 선비족 수백 기와 조우하였습니다. 공손찬은 당황했지만 우선 뒤로 물러나 근처에 있던 빈 역참에 숨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탈출하려면 선비족 수백 기를 뚫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양쪽 끝에 칼날이 있는 창을 들고 역참을 나와 선비족들에게 돌격하였습니다. 그 결과 절반의 병력은 잃었지만 선비족을 무사히 돌파하여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공손찬은 선비족 사이에서 두려움의 대상으로 떠올랐으며 그 후에도 변방을 잘 지켜 오한 돌기병을 감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정예 부대인 백마의종도 만들어 이민족 토벌에 더욱 힘썼습니다. 백마의종이란 공손찬이 이끄는 궁술에도 능한 백마 기병 부대를 칭하며 항상 날개처럼 펼친 대형을 유지했는데 전투 시 좌익과 우익에서 교차 사격을 행하는 전술을 펼쳤습니다. 한편 187년 장거가 자신이 천자라 칭하며 장순과 오합 그리고 선비를 끌어들여 난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기주 발해군, 청주 평원군 등에 침입하여 많은 이들을 죽이자 공손찬이 백마의종을 거느리고 출격하여 이들을 대패시켰고 그 공로로 기도위로 승진하였습니다. 이후 188년에서 189년 공손찬은 오한족을 추격하여 성문에서 이들을 대파하였습니다. 이에 오한족들은 알아났으며 공손찬은 그대로 그들을 추격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손찬이 후속 병력 지원 없이 너무 깊이 들어와 요석은 관자성에서 이들에게 포위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장기간 농성이 이어졌고 점점 식량이 떨어지자 말을 잡아 먹었으며 그마저도 떨어지자 노 등을 삶아 먹었습니다. 결국 농성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죽기 살기로 흩어져서 큰 피해를 입고 포위망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오한족들도 그동안 공손찬에게 연일 패배했었기에 비록 이기긴 했지만 공손찬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추격을 포기하고 유성현으로 도주하였습니다. 공손찬은 오한족을 유성현으로 내보낸 공로를 인정받아 항로 교위에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손찬이 오한족들과 전투를 벌이는 동안 장거와 장순 등이 유주, 기주, 청주에서 지속적으로 약탈을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188년 조정에서는 유우를 유주목으로 삼았습니다. 유우는 동해군 사람으로 자는 백안입니다. 유우는 황족의 후손이었지만 예의 바르며 검소하여 아랫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또한 유우는 유주 자사 시절 이민족들에게 덕으로서 어진 정치를 펼치어 선비, 오한 등의 무리들이 그에게 감동하여 조공을 바치었고 이에 변방이 자연스럽게 안정되었습니다. 188년 조정에서는 공손찬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장순, 장거의 난으로 유주에서의 피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신망이 높은 유우를 유주목으로 삼아 그들의 토벌을 명했습니다. 유우는 곧장 유주 광양군 계현으로 가서 주둔하면서 장거 등과 대치했습니다. 유우는 곧장 이들을 공격하였고 계현을 점거한 무리들을 토벌하였습니다. 또한 선비족에게 장거와 장순을 넘기면 용서해주겠다고 항복을 종용했습니다. 유성현에서 유우가 유주목으로 부임했다는 소식을 들은 오한족은 그에 귀부하려고 사자를 보냈습니다. 이를 알게 된 공손찬은 자신이 죽으라 고생했는데 갑자기 유우가 와서 이민족들에 대한 유화책을 펼치면서 이들을 포섭하니 이것이 탐탁지 않아 몰래 사자를 죽였습니다.
이에 오한족은 공손찬을 피해 샛길로 유우에게 사자를 보내 귀부할 뜻을 밝혔습니다. 오한족이 귀부하자 장거와 장수는 요새를 빠져나와 도주하니 남은 무리들은 해체되었습니다. 그러자 유우는 장거와 장순에게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난이 정리되자 공손찬군을 제외한 다른 각 군의 주둔 병사들을 해산시키고 공손찬을 유주 우북평군에 주둔시켰습니다. 그 후 189년 장수는 부하에게 살해당해 그 목이 유우에게 전달되었고 장거는 스스로 자살하며 난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우는 유주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매번 다른 주에서 자금 조달을 받아왔기에 농사를 권장하고 유주 상곡군에서 오한족 등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어양의 풍부한 소금과 철을 유통시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유우가 너그러운 정치를 펴며 백성들을 풍요롭게 하니 많은 이들이 다른 주에서 유우에게 귀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주에 있는 이 두 호걸들은 서로 반목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공손찬은 오한족에 대해 전부 다 토벌해야 된다는 강경책을 주장했으나 유우는 이와 반대로 오한족에게 유화책을 펴 그들과 잘 지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우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공손찬은 많은 예산을 오직 자신의 군대만을 위해 투자했었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군 병사들이 백성들을 약탈해도 용인하는 등 백성보다는 군대를 우선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우가 부임하자 군비 증강보다는 백성들의 구휼, 상업 및 자원 투자에 예산을 많이 쓰니 그만큼 군대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게 되어 공손찬은 유우와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장거, 장순에 난 이후 오한족과 선비족 등에게 공손찬은 공포 그 자체가 되어 그들은 백마이종이 보이면 피해 다녔습니다. 또한 공손찬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활을 쏘아 맞추면 모두 만세라고 하며 기뻐할 정도로 무서워했습니다. 참고로 공손찬과 유우는 반동탁 연합군에 가세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원소와 한복이 유우를 황제로 추대할 당시에 공손찬은 조조 원술과 마찬가지로 반대하였습니다. 송견이 동탁을 장안으로 몰아내고 낙양에 입성했을 때 반동탁 연합군에서는 동탁 토벌보다는 서로 간의 견제로 인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침 하진의 명령으로 병주에서 군사를 모았던 장양이 하진이 죽자 병주 상당군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원소의 명성과 세력을 보고 자신도 수천 명을 이끌고 한해군에 있는 원소에게 의탁하였습니다. 또한 흉노적인 난제어부라도 원소에게 의탁하며 이 둘은 장수에 주둔하였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한복은 대부분의 호걸들이 원소에게 의탁하는 것을 경계함과 동시에 시기 질투하여 원소에게 들어가는 군량을 몰래 깎아서 무리들이 흩어지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소군은 군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동탁이 장안으로 입성하였지만 원소는 한복의 견제로 기주 발해군으로 돌아가지 못하였고 한복을 경계하여 연진에 주둔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복의 장수인 구기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한복이 구기를 토벌하여 실패로 끝났습니다. 구기는 반란이 실패하자 원소에게 귀부하였습니다. 아마도 구기가 그대로 원소에게 귀부한 것을 보면 구기의 반란에는 사전에 원소가 개입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일로 한복과 원소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원소와 결탁했던 구기의 반란이 실패로 끝나자 봉기가 원소에게 기주를 빼앗을 또 다른 계책을 냈습니다. 그것은 공손찬에게 기주를 공격하게 하면 한복은 필시 두려워할 것이고 이 타이밍을 이용해 한복에게 기주를 원소에게 넘기도록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소는 굿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여 바로 공손찬에게 편지를 보내 미략을 제안하고는 기주를 공격하게 하였습니다. 공손찬은 편지를 받고는 곧바로 기주로 군대를 움직였습니다. 한복에게 동탁을 토벌할 목적이라고 속이고 한복이 방심한 틈을 타 습격을 하였습니다. 한복은 갑작스러운 공손찬의 공격에 패배하여 패닉에 빠졌고 원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외조카 고강과 한복과 평소 친분이 있었던 곽도, 신평 등을 한복에게 파견하였습니다. 고관 등은 현재 공손찬군은 강대하여 한복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으며 원소 또한 동쪽으로 군대를 이동시키고 있으니 둘 사이의 관계상 필시 한복군에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원소와 한복을 비교하며 원소의 능력을 설명하였고 원소가 공손찬과 힘을 합친다면 한복은 멸망할 것이라며 협박하였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원소에게 항복한다면 같은 반동탁 연합군 일원이기에 그동안의 원한은 있고 원소는 한복의 명예를 지켜줄 것이며 공손찬 또한 원소를 부담스러워하여 물러날 것이라고 한복을 회유했습니다. 한복이 거의 설득당했을 때 한복의 장수들이 기주는 군사와 식량이 풍부하여 10년은 버틸 수 있다며 절대 원소에게 기주를 주면 안 된다고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고관 등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한복은 자신은 결코 원소를 이길 수 없다며 기주를 원소에게 넘기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맹진에 주둔하고 있던 한복의 장수 조부 등이 군사를 인솔하여 급히 한복에게 돌아갔는데 가는 도중 기수에 주둔하고 있던 원소를 밤에 지나쳤습니다. 조부는 갑자기 북을 두드리며 기세 등등하게 지나갔는데 이 일이 원소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조부는 원소를 지나쳐 업으로 가서 한복에게 원소는 군량이 많지 않고 또한 장양과 난제어부를 아직 신용하지 않아 기용하지 않을 것이니 열흘 사이에 반드시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복은 이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가 집거한 후 자신의 아들을 원소에게 보내 기주를 넘겼습니다. 원소는 기주에 들어오자 자신을 반대한 세력들을 죽인 후 기주목의 업무를 관장하였습니다. 이때 원소는 저수에게 향후 자신이 나아갈 방향성을 물었는데 저수가 하북을 통일하고 대업을 이룰 것이라고 말하니 그를 상당히 총애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을 일삼아서 한복이 기용하지 않았던 신배와 전풍도 적극 기용하였습니다. 여기서 공손찬은 원소와 밀약을 맺었기에 순순히 물러났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원소가 밀약 조건을 이행했다는 기록이 없기에 어떤 밀약 조건이 있었는데 원소가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집에 집거하고 있던 한복은 평소 자신에게 원한이 있던 무관에게 침입을 당해 눈앞에서 자신의 아들이 처참히 죽었습니다. 이에 그 충격으로 원소에게서 떠나 장막에게 의탁하였습니다. 하지만 장막과 원소의 관계를 보아 결국에는 자신이 도모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결국 자살을 선택하고 맙니다. 이렇게 원소는 기주를 차지하여 세력이 점점 커지게 되었고 포신과 조조는 이를 경계하였습니다. 마침 흑산적 무리가 기주가 혼란한 틈을 타 기주 위군을 약탈하면서 연주 동군으로 남하하자 당시 동군 태수였던 왕괭은 흑산적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조조와 포신이 동군 복양현으로 진군하여 일부 흑산적을 물리쳤습니다. 원소는 이 공로를 인정하며 조조를 동군 태수로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조조에게 군사를 지원하며 남은 흑산적 무리들의 토벌을 명했습니다. 한편 원소에 귀부했던 난제어부라가 장양을 협박하여 원소를 배신하고 위군 어편으로 향했습니다. 이에 원소는 국의를 시켜 이들을 토벌하게 하였습니다. 국의는 이들을 어편 남쪽에서 대패시켰고 이들은 위군 여양현으로 도주하였습니다. 그 후 동탁은 장양에게 한해태수 직책을 내려 자신의 편으로 회유하였습니다. 이에 이들은 원소와는 적대적 관계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원소는 한복에게서 기주를 차지하며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하지만 원소는 과연 무탈하게 기주를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하북지역 주요 3인방 공손찬, 원소, 유우 간의 갈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